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디스플레이 연구실 박사과정 김도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AI 기반 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중 이 시계열 예측,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뭐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이제 케이스 스터디로 이제 연구를 한 내용인데요. 타임 시리즈 프리딕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PID 개념을 기존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접목해서 더 나은 예측을 해보자라는 것이 주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연구의 간단한 배경부터 이 궁극적으로 PID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메소돌로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각종 실험들 그다음에 결론을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 주기적인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는 시계열 예측을 위한 인공신경망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이 PID 개념을 융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드온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그림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우리가 이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시계열 예측을 하는 모델이 있다면 그 모델에다가 PID 컨트롤러를 더해서 좀 더 나은 예측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다른 이 컨트롤 시스템 관련된 이 영상을 살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PID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PID 기본 공식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현 시점에 에러를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이 에러들, 이 과거로부터 누적된 정보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현 시점에서의 미분 계수값을 통해서 어, 궁극적으로 이 PID의 어떤 산출물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PID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떤 내가 특정 타겟 값을 예측을 필요로 하는 기술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정 타겟 값이 하나가 설정되어 있는 값을 향해서 예측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측한 값을 재활용하는 이 다음 스텝의 프리딕션을 하는 그런 태스크에 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와는 다르게 스텝마다 타겟 값이 정해져 있지만, 이 앞선 스텝에서의 타겟과의 예측 오류, 그 예측 오차를 활용해서 다음 스텝의 예측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태스크도 이 방금 소개한, 후자로 소개한, 두 번째로 소개한 내용과 같고요. 이제 멀티 스텝 포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흔히 다른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과는 차이가 있는 점이 이제 입력의 T개의 시점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다음 시점, 출력을 한 개의 시점만 하게 됩니다. 다만 이거를 총 n번을 반복해서 궁극적으로는 n개의 멀티 스텝을 예측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반복적으로 이제 예측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다만 이 예측된 값이 입력 값으로 포함돼서 다음 스텝의 예측 값을 산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누적 오차의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느 시점의 예측값이 잘못되면 그 이후의 스텝의 예측에 영향 그리고 또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터레이티브 싱글 스텝이라고 하면은 이제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의 스텝씩만 이렇게 예측하는 것과 아니다, 나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스텝을 예측하겠다. 보통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트 멀티 스텝이라고 본다면은 우선 이 한 스텝씩 반복적으로 이 예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게 반복의 횟수를 정함에 따라 예측 길이를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스텝, 그러니까 다음 스텝 하나만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학습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예측 오차가 뒤에 예측에 큰 영향을 줘서 결국에는 누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같은 n개의 스텝을 예측함에 있어서 n번 이 스텝을 추론해야 한다는 그 많은 추론 횟수를 요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적합한 상황은 이제 직전의 스텝들의 상태가 현재 상태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예측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 공정의 품질 예측 이런 것처럼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스텝에 좀 예측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한 번에 여러 스텝을 예측하는 경우는 이제 한 번의 추론만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적고 또 오차 누적에 문제가 없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에 이 예측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선 방식과 대비되어서 동일한 데이터라면은 이 좀 학습량을 많이 가져갈 수 없게 되는 또 그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수집 주기 대비 예측의 길이가 긴 어떤 롱텀 포캐스팅에 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즉, 매일 수집되는 환율의 뭐 1분기, 2분기, 뭐 3분기 이런 식의 분기 추이를 확인할 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태스크는 물 수요 예측 혹은 뭐 수도량 수요 예측 이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 중국의 창저우시의 물 수요량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물 수요량의 예측을 진행하는 그런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군데의 지역을 각각 구분해서 2016년 2월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총 1년간 수집된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 수집 정책이 좀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분씩 물 수요량을 측정하지만 논문의 원문의 표현을 따르면은 하루의 끝에, 즉 자정이 다 되어서야 DB에 업데이트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의 실제 물 수요량을 마지막 측정 때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루를 이제 총 96회의 스텝으로 볼 수 있고요. 이 96회 스텝을 또 한 라운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다음 날의 모든 시점의 물 수요량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할 때의 시각과 이 DB가 업데이트되는 시각의 선후 관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황상 DB가 업데이트된 후에 즉 오늘의 실제 물 수요량을 알고 그 다음 날의 물 수요량을 예측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물 수요량의 데이터 모습의 일부이고요. 여기서 그래서 가정하는 것은 전날의 물 수요, 그 하루 주기로 이제 물 수요량이 비슷할 것이다. 즉, 이전 라운드, 이전의 24시간의 물 수요량의 패턴과 이제 다음 날의 물 수요량 패턴이 이제 하루하루가 비슷할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제가 작성해 보았는데요. 가령 이 DB 업데이트가 23시 46분 매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예측이 실시되는 시각을 23시 50분이라고 해본다면 이제 예측 시점이 이제 화요일 23시 50분일 때 예측이 대상이 되는 것은 수요일 전체, 즉 수요일 00시 00분부터 이제 수요일 23시 45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진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 오늘이 수요일이라면 그리고 내가 내일의 예측량을 좀 파악해 보고자 한다면은 지금 라운드는 0라운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예측값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제 PID 컨트롤을 통해서 보정이 완료된 값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다음 날인 목요일은 아직 실제 값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인공신공망 예측값을 보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미 내일의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정이 완료된 값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이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쭉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한 값이 다시 입력이 되는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 이전 목요일에 22시 45분부터 23시 45분까지 총 5개의 스텝으로 목요일 네, 금요일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00시 시점에 수요량 예측한다. 면 이런 식의 모습이 될 테고 이렇게 예측된 값이 다시 입력 값으로 활용되어서 00시 15분 값이 예측이 되고 또 이것이 활용이 되어서 다음 스텝을 예측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태스크를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 것인지를 살펴보았고요. 궁극적으로 PID 컨트롤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에 앞서서 간단한 이 명칭들, 네, 명칭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PVT라고 하는 것은 인공신경망이 예측한 T 시점에서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VT는 Real Value라서 Predicted Value, Real Value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 시점에서의 실제 값이고, 그 다음에 PT는 PID 컨트롤러로 보정된 T 시점의 최종 예측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습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학습 데이터로 이제 예측 모델 한 스텝 포캐스팅 하는 그런 예측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실제 예측 시에는 그 학습이 완료된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이 predicted value를 통해서 그리고 또 PID 컨트롤을 통해서 최종 예측 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예측 값이 다음 예측을 위해 또 활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다음 앞서 보여드린 그림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 글씨가 중요한데요. Errors from previous prediction round, 즉 이전 라운드의 에러를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서두에 보셨던 PID 컨트롤을 적용하면은 좌측에 있는 식과 같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연속된 시점이긴 하지만 각각의 시점이 이제 뭐랄까요 한 스텝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메이션과 그리고 이 델타 값, 즉 이전 시점과의 차이로 PID 컨트롤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현재 라운드의 이전 스텝의 실제 값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셨다시피 데이터 수집 정책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이 앞서 측정된 데이터들이 하루의 끝에서 이제 업데이트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전 라운드에 지금 현재와 같은 스텝까지의 정보로 대체하자라는 것이 PID 컨트롤러, 특히 이 피리어딕한 데이터를 다룸에 있어서의 특징을 잘 살린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좌측에 있는 식에서 단순히 요 주기만큼을 즉 여기서는 t는 96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전 라운드의 같은 스텝까지의 정보로 이를 대체하자라는 것이 어, 이 PID 컨트롤, 특히 본 연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 라운드 1에서는 라운드 0의 최종 예측값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세 가지 방안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그냥 첫 번째 라운드의 PID 보정 값을 모두 없애는 것입니다. 즉, 인공신경만 값 그대로 최종 예측값을 산출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에러 값을 학습용 데이터의 MA 값으로 대체하자는 것인데요. 이 MA 값은 사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에러 값들이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세 번째는 다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것인데요. 이게 원문에 나온 그대로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용한 데이터라는 의미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습용 데이터 중에서 어느 하루의 실제 값과 인공신경망 예측값을 활용하자는 것이거나, 혹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일의 다른 일자의 값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가용한 데이터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스텝까지의 에러를 이용해서 이제 첫 번째 라운드의 PID 보정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용한 데이터의 의미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피리어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PID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PID 컨트롤러의 개인 값, 즉 앞서 보셨던 KP, 뭐 KI, KD 이런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굉장히 좀 성능 차이가 나타나지는데 그거를 이제 조정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 고려사항을 밝히긴 했습니다. 제가 좀 허무했던 점은 결과적으로는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개인 값을 조정했다는 저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러한 고려사항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하나씩 조정해봤다라는 것이 결론이라서 좀 허무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KP, KI 그리고 KD 순으로 이 개인 값들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PID 컨트롤러의 전부였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좀 중요했던 점은 이게 피리어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강한 가정이 되고 실제로 엑스페리먼트에서도 이 점을 좀 궁극적으로 보였으면 좋았겠지만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좀 한계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험 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물 수요량 예측을 메인 익스페리먼트로 삼아 진행하였고요. 그거에 더 나아가서 비슷한 데이터셋, 즉 피리어딕한 데이터 중에 하나로 전력 소비량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를 예측하는 과업을 추가적으로 실험을 통해 이 해당 제안하는 방법론의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실험 요소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달리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에러 값을 보정할 때 에러 값을 보정할지 말지, 혹은 에러 값을 어떻게 보정할지 이 두 가지를 또 실험 요소로 설정하였습니다. 전력 소비량 예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신경망 모델을 여기서는 하나만 정했습니다. 하나 CNN LSTM이라고 이따 보시겠지만 하나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에러 보정 방법도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수요량 예측은 데이턴이라는 데이터셋과 그리고 First Energy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얘는 이제 1시간마다 수집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총 24개의 스텝을 예측하는 상황이면서 학습, 검증, 시험 데이터셋을 각각 7대 1대 2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통계량은 우측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험에 활용한 이 예측 모델들입니다. 첫 번째 물 수요량 예측에 활용한 두 가지 모델 중 하나인데요. 이건 GRUN이라 그래서요. 뭐 굉장히 단순한 모델입니다. GRU 모델과 이제 댄스 레이어들이 합해진 그런 모델이라서요. 잠깐 퍼즈해 놓으시고 이 모델 구조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플리먼트 뉴럴 네트워크라 그래가지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96개의 스텝에 대한 예측값을 구한 다음에 이 예측값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아주 단순한 댄스 레이어, 풀 커넥티드 레이어들이 이어진 모습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96개의 값들이 보정돼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DCGRU라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이제 본 연구의 저자가 이전 연구로 진행했던 그 제안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 방법론을 그대로 활용한 모습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DCGRU 본 모델의 모습은 요 그림과 같은데요.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즉 원래는 학습용 데이터를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해 분류하고 각 클래스를 나타내는 피처를 제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변수 값을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4개로 했을 때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4개로 했을 때 좀 성능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보시다시피 총 96개의 인풋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간 피처 개수가 5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는 이 실제 이 밸류 값들이고 나머지 4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클래스를 나타내는 피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피처를 없앤 모습도 비교를 하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96,1이 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 수요량, 전기 소비량 예측을 함에 있어서 CNN LSTM 모델도 활용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PID 수식이 되겠습니다. PID 수식은 각 태스크마다, 각 데이터셋마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PID 수식이 이루어지고 그때의 이 KP, KI, KD 값은 우측의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trial and error 방식으로는 이제 KP를 먼저 고정해 놓고 그때 시작값을 0.1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올 때까지 0.1씩 증가를 해서 값을 정하고 그 다음에 KI를 한번 또 비교하고 그리고 KI도 정해지면 마지막으로 KD를 이제 정하는 식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KP의 영향력이 좀 KP의 그 값이 가장 컸을 때 좀 성능이 좋아졌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한 가지 의견으로는 물론 저자들이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인공신경망을 학습할 때 이 개인값도 파라미터화해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최적의 값을 잘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5가지의 지표를 활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총 96개의 스텝을 예측하는 데 걸린 시간의 평균값, execution time 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AIC입니다. AIC는 좀, 되게 오랜만에 보는 평가 지표인데요. 즉, 얘가 에러 값이랑 그 다음에 모델의 크기를 동시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C는 낮을수록 좋은 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에러의 표준 편차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평가 지표와 그리고 실제 예측 오차를 나타내는 MA 값과 MAP 값을 이용해서 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종 결과 값인데요. 그러면 GRUN 결과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RUN은 크게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PID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적용했을 때 두 가지 비교입니다. 그럴 때 PID를 적용했을 때 어, 이직 이 예측 뭐랄까요? 소모되는 시간이 뭐 아주 조금 1초 정도, 1초도 안 되게 증가하지만 AIC가 훨씬 더, AIC는 훨씬 낮고, 또 궁극적으로 예측 오차값들이 훨씬 더 낮은 모습을 보여서, PID가 좋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좀 성능 개선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인공신경망으로 보정을 했을 때와도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이 AIC 값이 확연히 PID가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으로 MA 값은 어떤 데이터셋은 훨씬 더 작지만 또 어떤 데이터셋은 두 번째 데이터셋은 또 높기도 하고 좀 약간의 차이를 보인 변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측 오차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서도 AIC가 훨씬 더 작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PID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어, 이건 실제로 예측 값의 실제 값과 그 예측 값들을 비교한 그래프,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예측 오차, absolute error에 대한 모습입니다. 가장 이상적이었던 거는 이 검은색이 항상 좀 이렇게 가장 하단에 있는 것이면 좋을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앱솔루트 에러의 히스토그램을 빈도수를 통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뭐 초반 아주 작은 앱솔루트에 대해서는 PID를 적용한 것이 더 많은 모습을 보였지만 큰 에러의 값들에 대해서는 PID가 가장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큰 오차를 나타내진 않고 있다. 그러므로 PID가 오히려 이제 예측 오차에 있어서 더 예측 오차가 작다는 면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CGRU에 대한 모습인데요. DCGRU도 마찬가지로 이 PID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리고 같은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모델의 모습과 PID를 적용했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확실히 PID를 적용했을 때 역시 에러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표준 편차도 훨씬 더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앞선 상황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AIC도 훨씬 더 작은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PID가 더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본 모델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는 본 모델이 조금 더 성능 면에서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AIC가 더 어, 어떤 데이터셋에서는 또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훨씬은 아니지만 이제 예측 오차가 거의 같거나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서는 사실 원래 본 모델이 더 여러 면에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서도 이거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테이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역시나 예측값과 그리고 에러값의 비교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기 소비량 수요 예측인데요. 앞선 물 수요 예측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그지큐션 타임에서는 조금 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AIC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값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 MA 값이 앞선 데이터 셋들보다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MA 값 자체만을 비교하는 것보다 MAP 값을 비교하는 게 더 좋을 텐데요. MAP 값이 훨씬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확실히 네, 요거는 그림이 좀 더 명확한데 PID를 적용했을 때 오차값이 더 작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제 값에 더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데이터셋에 두 개의 데이터셋에 더 좀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논문의 디스커션 파트에서 이 PID 수식에 대한 모습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보셨던 두 수식입니다. 즉, 원래 PID 수식에서 이 해당 태스크에 맞춰서 변경된 수식이고, 이거를 다시 한번 보려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즉, 어, 인공신경망으로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여기다 더 추가해 주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자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 중간에 있는 인테그럴 파트, 즉 서메이션 파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데요. 이 방금 바로 뒤에 이제 그림으로도 보시겠지만 오차가 계속적으로 같은 부호를 가지게 될 경우 그의 반대 방향의 오차를 유도하게 한다. 즉 계속된 오차가 뭔가 플러스 즉 양의 오차를 가지게 될 때는 타겟값보다 작은 값으로 이를 예측하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누적 오차가 0으로 수렴하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제가 이 확대하는 모습이 지금 설정이 안 돼서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얘가 이제 이 값 자체가 인테그럴 에러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에러가 쭉 0을 좀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 너무 플러스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 스텝에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다시 0을 찾다가 또 플러스로 되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다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게 돼야지 않냐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 혹은 이 방법론의 한계이기도 한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전 라운드의 예측 오차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이상적으로 0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결론을 끝으로 본 영상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제 C계열 데이터의 멀티스텝 포커싱 과업에서 인공신경망의 PID 컨트롤을 적용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는 주기성이 있는 데이터이며 이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을 때 모델의 전반적인 컴플렉시티를 높이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후속 연구로 꼭 한 스텝에 대한 프리딕션이 아니라 즉 멀티 아웃풋 또 멀티 스텝 즉 멀티 여러 개의 스텝을 예측하되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PID 이 컨트롤러가 작용할 것일까라는 그러한 연구 질문을 남겼고 또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이 PID 파라미터의 최적화도 이 인공상공망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보았을 때 좀 데이터 수집 정책에 따라 실제 값을 모른 상태에서 예측이 필요한 현실 상황에서 좀 적절하지 않았나. 다만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가정인 이 주기성이 있는 데이터, 피리어딕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한다면은 이 주기성이 있어서 이 데이터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더 보였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케이스 스터디지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즉, 뭐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 계수값들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이 여러 조합에 따른 변화 모습도 좀 보였으면 확실히 그 PID 중에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드러낼 수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